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024년에는 꼭 유튜브 시작해야지 하고 다짐하셨다가 여전히 시작 못하고 망설이고 계셨던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시작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대체 무슨 주제로 시작해야 하지? 일 겁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시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만들고 경험을 쌓다가 다시 정해도 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작을 못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잘 만들고 싶고 첫 단추부터 잘 꿰고 싶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2025년 다시 한번 유튜브에 도전하고 싶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빠르게 성장하는 주제 선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 방법을 알기 전과 후의 성장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유튜브를 한다고 그냥 아무 주제나 가져와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조회수 단 100회도 올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는 이미 레드 오션이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더 노력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제가 쇼츠로 한 달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을 때 지켰던 방법이고, 저희 수강생 분들이 주제를 정할 때도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주제는 방향성이자 곧 곱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본적인 영상 편집 기술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과가 곱하기로 불어나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면 결과가 곱하기로 나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유튜브로 수익화에 성공한 채널은 다음에 5가지 항목들이 무조건 포함됩니다. 유튜브 수익이라고 하면 대부분 조회수 수익을 떠올리시는데요. 그건 유튜브의 수많은 수익화 방법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회수 수익만 바라보고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의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조회수로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 10만, 50만 대형 유튜버들도 수익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채널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수익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는 조회수 수익 또는 음원 수익이 있고요. 구독자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료 멤버십 회원, 슈퍼챗, 슈퍼땡스, 유료 회원 멤버십 등이 있고요. 제휴, 유튜브 쇼핑몰 연결을 통한 상품 판매 커미션, 내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PDF, 강의, 컨설팅 또는 책 등의 콘텐츠 판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광고 수익, 브랜드 협찬 등 정말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수익화 모델이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조회수에 일희일비하면서 여기에만 목숨 걸면 3개월 안에 대부분 포기하실 거예요. 채널이 이미 있으시다면 현재 채널 주제에 맞는 수익화 루트를 짜시면 되고요. 저는 아직 채널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경험이나 지식을 내 콘텐츠에 녹여서 수익화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은 바로 수익입니다. 간혹 저에게 블루오션을 발견했으니까 그쪽으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튜브 만약 처음이시라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주제가 블루오션인 것은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눠 먹을 파이 자체가 작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큰 파이가 형성되어 있는 레드오션으로 진입해서 그 중에 일부를 내 것으로 가져올 겁니다. 교보문고와 같은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어떤 분야인지 확인해 보시거나 크몽이나 타린 같은 재능 마켓에 들어가서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중에 인기 있는 카테고리, 베스트 모음전 등을 참고해서 어떤 주제에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나도 경험해 본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보시고 인기도 순으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마이너한 것 같다 싶으면 후기의 개수를 세어보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죠? 오프라인 가게를 차릴 때도 상권 분석을 필수로 합니다. 유튜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지만 온라인 가게를 오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판다랭크로 가서 검색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에서 인스타그램을 쳐볼게요. 월 검색량이
230만 회나 되고 연관 키워드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 나옵니다. 이게 전부 실제 니즈인 거예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블랙 키위 같은 검색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고려하는 주제와 연관 주제의 검색량이 월 1만 회 정도 이상이면 그 중에 나의 파이가 한 조각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나의 레벨에 맞게 활동하시고 그 레벨을 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런 주제가 잘 될 거야 라고 뇌피셜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장 조사를 실제로 해보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실제 수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 생각이나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시장 조사를 통해 트렌드와 수요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제가 정해졌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특히나 채널이 작을수록 내 타깃을 더 뾰족하게 가져가야 하는데요. 대중적이고 큰 주제일수록 대형 크리에이터들이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노출되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막연히 요리 레시피라고 하지 말고 5분 안에 만드는 직장인 도시락 레시피, 뷰티 꿀팁 대신 민감성 피부를 위한 맞춤 뷰티 꿀팁, 이런 식으로 시작해보세요. 레퍼런스를 찾을 때 작은 채널에서 성과를 잘 낸 영상을 찾아서 보고 분석하고 배우는 겁니다. 내 주제에서 니치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검색량은 좀 적어 보이지만 경쟁자가 적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주제 카테고리에 빠르게 알고리즘이 최적화되고 점점 노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제의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어요. 주제를 선정하고 틈새 시장까지 찾았다면 이제 영상을 만들고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새 영상을 업로드하면 소수의 시청자에게 노출을 하고요. 이들이 영상을 많이 클릭하고 끝까지 더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해줍니다. 일단 먼저 10개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세요. 그렇게 보면 각 영상의 조회수,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이 다 다릅니다. 내 추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내 데이터를 확인한 후 클릭률이 낮으면 썸네일을 개선하고 시청 지속 시간이 낮으면 원고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실시간 피드백이자 시청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은 유튜브를 재미있기 위해서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봅니다. 타고난 끼가 없는 이상 우리가 재미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시청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린 10개의 컨텐츠 중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컨텐츠는 바로 누군가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컨텐츠일 겁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면 초보자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열심히 하면 한 주에 1개, 아니면 2주에 약 1개 정도의 영상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10개의 영상을 올리는데 약 20주라는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초보자라면 쇼츠로 입문해서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롱폼에 도전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드는 시간과 에너지도 10분의 1로 줄어들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부터 맛보아야 그 다음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방법을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래픽이 많은 주제 중에 수익하기 유용한 5가지 주제를 꼽아봤는데요. 위에 방법으로 정착기 어렵다면 일단 이 5가지 중에 시작해보세요. 첫째, 요리 및 레시피. 간단한 요리법이나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채널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치트키와 같은 주제입니다. 둘째는 건강 및 피트니스 팁. 간단한 운동 방법이나 건강 관리 팁을 제공하여 건강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셋째는 여행 및 맛집 소개. 주변의 명소나 여행지를 소개하고 늘 우리가 다니는 음식점들, 맛집,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언박싱 및 리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소비들을 하잖아요.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품들을 리뷰하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어떤 주제가 됐든 나의 노하우가 담긴 채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알려줄 수 있다, 나의 인사이트를 풀어낼 수 있다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서 10개만 만들어 보세요. 단 제가 5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 드리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죠. 결국에는 물고기는 스스로 잡는 방법을 터득해야 앞으로도 이걸 구워 먹고 지져 먹고 다양하게 요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뭔가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신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주제 선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가 가지만요, 이 마음이 오히려 내 실행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빠르게 실패하시고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딱 한 가지씩만 고쳐가시면 됩니다. 유튜버가 참 먼 일처럼, 남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당장 실행만 하면 바로 내 일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멍부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부터 살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컨텐츠를 만들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릴게요.